자, 프랑스는 뭐라고 그랬죠? 프랑스? 예, 프랑스는 파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파리는 유행어 도시라고 그랬어요. 자, 이름 자체가 전부 보니까 뒤따라 캐게 그랬어요. 드르갱, 따르뜨, 라카사뉴, 깨뜰레, 게리예요. 자, 게리 먼저 봅시다. 여기 이제 순서는 여기서부터니까. 자, 게리. 자, 게리는 뭐 이름 자체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리가 들어있죠. 그래서 지리학파예요. 이거 우리는 지도학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도를 그려놓고, 지도를 그려놓고 점을 찍어서 범죄의 빈도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리학파의 창시자다 이런 말을 쓰고요. 사회 해체 이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뒤에 가면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어떤 지역에 사회 해체가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에 유난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그 범죄 발생률은 지속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사회 해체 이론 또 문화 전달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의 시초에 뭐요? 맨 먼저 주장한 것이 뭐요? 지리학파에서 게리가 주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은 도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뜰레가 나와요. 이 깨뜰레는 통계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깨뚫어 봤다는 얘기야. 통계를 보고 깨뚫어 봤다. 자, 집단 현상으로서 범죄 문제를 관심을 가졌고요. 자, 집단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현상이야.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대한민국 또는 서울 또는 강남구 이렇게 그 집단에서 드러난 범죄 현상들을 보고 범죄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범죄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을 본 거예요. 자, 범죄 발생의 법칙성을 주장합니다. 자, 사회 환경적 요인과 범죄의 함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일정하다는 얘기죠.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한정 이게 뭐가 문제라는 게 범죄자는 도구이고 사회는 예비하는 곳이야. 그러면 누가 중요해? 사회가 문제라는 거야.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회적 결정론입니다. 자, 라카사뉴 범죄의 사회 환경 특히 경제 상황을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곡물 가격과 범죄의 상관성을 연구하거든요. 곡물 가격이 올라갔을 때 범죄가 많아지고 곡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범죄가 작아지더라. 결국은 경제 환경하고 범죄는 일정한 상관성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또 한 말이 있어. 사회는 범죄의 배양기이고 범죄자는 미생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좀 유사하죠. 이렇게. 자, 깨뜰레는 사회는 예비하고 범죄자는 도구인데 라카사뉴는 사회는 배양기이고 범죄자는 미생물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야. 의미는 같은데 누가 이 말을 했느냐는 중요해. 그래서 예독해 뱀이라 이렇게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시험에 나와. 아니 이거 뭐 같은 얘기인데 뭘 그렇게 따로 문제를 냅니까 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말 표현을 멋있게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따르뜨가 나오죠. 이 따르뜨는 우리말 어디서 왔다? 따르다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환경 결정론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모순과 범죄, 막스주의의 세계관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극단적 환경 결정론자예요. 자, 환경이 범죄를 완전히 결정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회에 책임이 있다. 모든 사회가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모방의 법칙을 얘기하죠. 모방한다. 범죄는 모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방은 나중에 서덜랜드의 학습 이론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해요. 거리의 법칙, 방향의 법칙, 삽입의 법칙. 이렇게. 자, 거리의 법칙은 뭡니까? 사람들은 서로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접촉은 비례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배운다는 거야. 자, 도시의 빠른 변화는 시골의 늦은 변화. 자, 도시가 빠르고 시골이 늦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방향의 법칙은 뭐냐 했더니 열등한 사람이 우월한 사람을 모방한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모방하는 거예요. 자,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자들 중심으로 해서 모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멋있게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래, 그 멋있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 그걸 보고 모방을 하기 시작한다니까. 이걸 우리는 방향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삽입의 법칙이라는 것은 모방, 유행,
관습이라는 패턴을 갖습니다. 이 모방은 말이죠. 처음에는 모방을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이 유행이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이 관습으로 자리를 잡아요. 이런 패턴을 갖고 있어. 계속해서 새로운 모방, 새로운 유행, 새로운 관습이 이렇게 빙빙빙 돈다는 거야. 그래서 무한 진행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르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르갱이 나오죠. 뒤르갱. 뒤를 깬다는 의미죠. 뒤르갱. 뒤따라 캐게 그랬어. 자, 주장. 범죄는 명백한 집합의식의 위반이다. 집합의식. 우리 집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어떤 마을 공동체 또는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의식을 위반한 것이 범죄다. 이렇게 봤고요. 객관적 범죄 개념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범죄야. 이것은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봐요. 자, 사회에서 범죄로 정의된 행위가 곧 범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범죄 원인은 뭐냐 했더니 사회적 도덕적 통합의 결여가 원인이 된다. 그래서 안정된 사회 질서 확보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봤어요. 뒤르갱. 자, 목표는 형벌은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범죄 예방을 지향을 해야 한다. 이분이 이제 멋있는 얘기를 하나 하는데요. 이 아노미라는 말을 합니다. 아노미. 자, 이기주의가 극대화되면 거기서 뭐예요? 사회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자 봐요. 사회로부터 규제받지 않는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가 이기주의를 낳게 되는데, 이 이기주의가 인간의 욕망을 사회 규범이나 도덕으로 통제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아노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삶의 기준을 상실한 무규범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머턴의 아노미 이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범죄 원인론에 가면 구조적인 원인에 있어서 아노미 이론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라고요? 무규범, 규범이 없어진다는 이 말이야. 이게 법이 없다는 얘기야. 무법, 이거다 같은 말이야. 무법천지다 이런 말 하죠. 멘붕 상태에 빠진다 이 말이야. 뭐에 의해서?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기주의가 욕망은 큰데, 자, 욕망 있죠? 욕망은 큰데 그 욕망을 사회 규범이나 도덕으로 통제하지 못해. 그럼 뭐가 돼? 혼란이 오죠. 그 혼란 상태를 우리는 뭐라 한다? 무규범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머턴의 아노미 이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뒤따라 캐게 기억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뒤르갱의 얘기를, 뒤르갱 보세요. 뒤르갱이 범죄 정상설과 범죄 기능설을 얘기합니다. 이 뒤르갱이 한 일들이 많아, 이야기들이. 자, 범죄 정상성은 뭐냐면, 정상설은 범죄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거야. 어느 사회든 일정량의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집단적 비승인이 존재하는 한 범죄는 모든 사회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자, 범죄가 기능을 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느냐? 반드시 뭐 공포만 조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자, 범죄에 대한 제재와 비난을 통해서 사회의 공동의식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사회의 유지 존속 기능을 한다. 그리고 사회의 규범 유지를 강화시켜주고 사회 변화와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는 형법 발전의 기능도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러한 이론은 공헌과 비판을 받는데요. 자, 시카고 학파의 사회 해체 이론은 뒤르갱이 산업화와 사회 전체의 측면을 강조했다면, 사회 해체론은 도시화와 지역 공동체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카고 학파의 사회 해체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자, 머턴은 아노미 이론에 영향을 미치고요. 뒤르갱의 아노미의 개념을 머턴이 사회 구조 내에서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 간의 불일치로 파악해서 기능주의적 범죄 이론을 전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사회 통제력의 약화가 범죄를 이야기한다는 뒤르갱의 견해가 수용됐다는 얘기죠. 사회 통제력. 자, 비판.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일어나는 것임을 강조했음에도 그에 대응하는 사회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뒤르갱의 얘기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